오늘은 저비용 고효율 칼슘제 제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마칼슘 활용 역사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연마칼슘은 농촌진흥청에서 연면 살포하는 거로 기존에 이제 그 기술을 보급을 했던 거고, 제주대 현해남 교수가 이런 퇴비차라든지 미생물, 이 미생물 활성수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기술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2019년부터 여주 대신면에서 이제 확대 보급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마을에서 교육하는 모습과 직접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 칼슘제를 제조하는 그림이고요. 여기는 대신면 농업인 상담소장 있을 때 이장님들하고 같이 상담소 앞에서 이 칼슘제를 제조를 해서 상당히 그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라든지 과채류, 고구마, 벼 등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잠깐 그 우리 여주시의 미생물 활성수 공급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기술센터 오시면 많이 보시던 데죠. 그게 이제 그 2016년 7월 4일에 준공을 한 건데 제가 녹색기술팀장으로 있을 때 담당자 이땡땡 주무관하고 같이 신축한 건물입니다. 사업비가 약 15억 들어가서 기금 사업으로 6억과 지방비 4억을 들여서 이 BM수 공급센터를 신축을 해서 현재 많은 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 활성수 BM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 이 암석으로부터 이 칼슘과 마그네슘, 철, 게르마늄 등 각종 미네랄을 추출을 해서 이를 생명체가 흡수하기 쉬운 상태인 힐레이트 미네랄로 화학적인 결합을 한 물을 BM, 미생물 활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완숙된 퇴비를 투입을 해서 퇴비 투입조에서 토양 미생물의 먹이, 발효 퇴비를 공급을 하고요. 이런 유도조라든지 이런 반응조, 추출조, 농축조를 거쳐서 이 BM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축산 농가에서는 이런 사료 효율도 증대가 되고 특히 악취 제거하는 데 또 상당한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경종 농가에서는 특히 그 시설하우스 농가들에게 꾸준히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염류장애 개선 등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 생장에도 약 50배에서 100배로 이렇게 해서 관주를 사용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화가 잘 안 보이는데 미생물 활성수 공급은 여기 그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진로 문의하셔 갖고 올해는 자주 많은 양을 좀 사용을 하셔서 품질 우수한 농산물을 생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 활성수를 소개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킬레이트 칼슘제 만들 때 이 미생물 활성수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칼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칼슘은 어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장의 건물 뭐 이렇게 건물이 어떻게 시멘트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경도, 조직감, 이런 저장성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칼슘입니다. 그래서 식물에서는 이런 세포벽의 이 구성 성분이 바로 칼슘입니다. 그래서 세포막 기능에 관여를 하고 대부분 칼슘 팩티산으로 이 존재가 되죠. 그래서 식물 조직 내에서는 잘 이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핍이 되는 것은 이제 어린 잎이라든지 새로운 뿌리 등에서 이제 결핍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칼슘이 좀 비이동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생장이 저하가 되고 잎이 뒤틀리거나 이제 괴사 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토마토의 배꼽 썩은병 이런 것들이 결핍이 나오죠. 자, 근데 칼슘은 식물체에서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 원리를 보시면은 우리가 칼슘 결핍을 좀 안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일반적으로 증산 작용에 따라서 식물체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물과 함께 수분이 흡수돼서 증산작용이 이루어지면은 정상적으로 증산작용만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물을 잘 관수를 했을 때 칼슘은 잘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증산작용을 이제 뭐 안 일어나게 하는 갑자기 그 저온이 왔거나 너무 갑자기 고온이 왔거나
이렇게 돼서 증산작용이 잘 안 이루어질 때, 물을 안 줬거나 이랬을 때 이제 칼슘 결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수를 충분히 하면서 증산작용만 정상적으로 잘 활성화가 되면은 칼슘 결핍은 오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추의 이 끝이 나오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칼슘 결핍이죠. 이 노지 재배할 때 예를 들어서 가뭄이 지속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칼슘이 결핍이 됩니다. 이때 물을 어떤 꾸준히 줄 수만 있다면은 칼슘 결핍이 나오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쩐 이제 근권의 pH가 이 산도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의 기량작용에 의해서도 흡수가 억제가 되고, 뭐 높은 습도가 너무 높거나 저온에 의해서도 이 증산이 억제가 된다 그랬죠. 이런 증산작용이 억제됐을 때 칼슘 결핍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석회 종류는 뭐 이 자연 석회부터 가공 석회,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칼슘제의 이 염내 흡수율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일반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이런 염화칼슘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염화칼슘이 상당히 염내 흡수량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산칼슘, 두 번째 질산칼슘이 10.8, 그다음에 탄산칼슘,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작물을 키울 때 좀 더 생장을 시켜야겠다, 생장기가 필요하다, 그럴 땐 질산칼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생장을 멈춰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 생장을 멈추고 더 이상 억제를 시켜야겠다, 이때는 이제 염화칼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 제제는 이 두 가지, 염화칼슘과 질산칼슘을 사용을 하시는데, 봄철에 작물을 심어 놓고 계속해서 생육을 유도할 때는 염화칼슘을 사용하시고, 질산칼슘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생육 중반기부터 생육 후반기, 이때 억제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제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칼슘제를 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료 증진, 석회의 비료 증진을 보시면은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토양 수분이 부족할 때 이게 결핍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염류 농도가 높거나 이럴 때 석회 결핍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양의 pH를 6에서 6으로 교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이 번식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퇴구비를 충분히 사용을 해줘서 물과 공기가 자유롭게 흡수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칼슘이 잘 흡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름철 되면은 폭염기 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생육도 중후반기로 가죠. 그래서 이제 폭염기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를 할 때는 적정의 이 가장 중요한 게 토양 수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수분을 꼭 유지를 해주는데, 열대야가 일어난다, 그러면 열대야 때는 저녁 시간에도 추가적으로 관수를 해줘 갖고 토양의 온도를 좀 낮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이 증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온 상승을 억제시키는 그런 방법들, 피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킬레이트 칼슘제를 연면살포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 전에 직접 만들 때는 물 500리터 기준 살포할 때 미생물 활성수 5리터에 식용 염화칼슘 1kg, 그 다음에 붕산을 100g을 이제 혼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붕산은 끓여서 끓는 물에다가 꼭 녹여주시면은 상당히 흡수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현해남 교수님께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많이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벽돌집에 시멘트 같은 과일의 칼슘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단단한 시멘트가 부실하면 집이 약해지고 무너지죠.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가 약해지고, 세포가 약해지면 경도가 낮아지고 저장성이 떨어지죠, 과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칼슘이 연면 시비를 하면 과일의 노화라든지 연화가 지연되는 이유를 요 그림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이 칼슘제를 딱 살포를 하시면은 이게 바로 이 COOH가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게 옥살산. 이 옥살산은 요게 많아지면은 이제 노화가 되고 저장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칼슘을 주면은 칼슘이 이 옥살산의 이 카르복실기를 두 개를 딱 잡아놓기 때문에 이게 저장성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농축액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직접 넣은 경우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농축액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쉽게 따라 쓰면은 좀 활용하기가 더 좋아서 이 농축액 제조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식품 첨가 염화칼슘은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 관내 농협 중에서 대신 농협에 그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식품 첨가물 염화칼슘 치면은 이렇게 해서 판매를 많이 합니다. 한 포 25kg에 뭐 2만 원 내외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요 식품 첨가 염화칼슘을 한 4kg에다가 미생물 활성수 10리터를 넣고 이제 녹입니다. 잘 녹습니다. 워낙 금방 녹고요. 그다음에 이 붕산은 이렇게 500g씩 나오는데 이거는 끓는 물 2리터에 녹인 다음에 여기다 혼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생물 활성수를 20리터를 채웁니다. 그러면 20리터 킬레이트 칼슘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서늘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이걸 가지고서 따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그 저비용 고효율 킬레이트 칼슘제 제조 기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칼슘의 효과는 세포 조직을 단단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저장성이 증대한다 그랬고, 이 기작이 또 중요하다 그랬죠. 기작은 보통 이 증산작용에 의해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관수를 잘만 이용하시면 칼슘 결핍이 나오지 않고요. 고온기라든지 저온기 이럴 때는 좀 증산작용이 잘 안 이루어질 때만 이렇게 해서 옆면살포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효과적으로 칼슘 결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농축액 제조 방법은 좀 전에 설명했던 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농축액을 만들어내고 서늘한 창고에 보관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요 농축액을 살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물 20리터에 200ml 넣고서 종이컵으로 1개 반 정도죠. 이렇게 사용해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옆면 살포를 하시면 좋을 거고요. 만약에 이게 농축액 만들지 않고 직접 만드실 경우에는 20리터 기준으로 염화칼슘 40g, 붕산 5g, 미생물학성수 200ml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생육 초기에는 생육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생육 초기에는 질산칼슘을 쓰시라 했어요. 생육 초기에는 질산칼슘을 쓰고 생육 중반이라든지 후반기 요때는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그 저희가 농가들이 너무 그 이제 칼슘제를 뭐 비용을 너무 많이 대고 이제 구입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된 것보다도 요렇게 만들어 쓰시면은 제품보다도 효과는 더 좋고 많은 작물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복숭아라든지 과일류라든지 아니면 가지, 오이 여러 가지 과채류 뭐 고구마를 억제시킨다든지 이런 작물에도 다 활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높은 이런 칼슘제들을 제조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런 꽃들이 활짝 피겠죠. 활짝 피겠으니까 이런 꽃들을 보시면서 하여튼 뭐 영농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